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비상한 정치 시간인데요. 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제부로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됐고 민주당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은 처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으로 입법 과제들을 완수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던데 이런 자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진보적 언어로 포장을 해서 예.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양심이나 또 윤리적 기준 없이 자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즘 뭐 언론이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입법 독재, 뭐 의회 독재 이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양심과 또 그 이제 도덕적 기준이죠.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가는 거잖아요. 제도보다. 그럼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봤는데 바로 그런 양심이나 또 윤리적 기준까지도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예. 뭐 양심과 윤리적 기준이 우선 파괴가 되니까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질서를 지키려고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아무튼 뭐 이제 이것이 악법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자 그러면 통과된 법에 따라서 뭔가가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당장 공수처법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는 공수처를 우선 이게 헌법적 정신에 맞지 않고 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의 조직법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만 있는 건데 예. 공수처로 가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헌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예. 또 이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패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선거법하고 같이 이게 올려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거법도 우리가 굉장히 후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수처법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리 야당과 이렇게 협상할 때 주호영 대표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장이라도 아주 공정한 인물로 인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여당이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그거 좀 그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상황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일단 뭐 그 비공식으로 한 얘기를 전부 다 까는 것 자체가 예의도 아닐 뿐더러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던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주호영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예. 들었고요. 예. 그래서 중립적 인사를 여당이 안 세우고 있는 거지요. 이 공수처는 정말로 이게 권력을 보호하는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인사를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석수 예. 이 정권의 국정원의 기조실장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신현수 또 그분도 역시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이시고 이 정권의 이제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 했던 그렇습니다. 그분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 정권의 아주 핵심인 그 신현수 예. 기조실장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예.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런 사람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데도 이런 분들을 전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차관급 검사 출신 차관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민주당이 노했다 안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받았는지 뭐 혹시 이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말랑말랑하고 다루기 쉬운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공수처는 정말로 이 균형추를 잡는 그런 기관이 돼야 합니다. 네네. 이게 이 정권의 비리나 아니면 이 정권의 실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예. 덮기 위해서 가는 공수처는 굉장히 국민한테 불행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다면, 그죠? 어떤 그 공수처법 개정의 여파라고 하는 것도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합의로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야당한테 공수처장 임명할 때 비토권을 줬었잖아요. 이거는 이해찬 대표, 대통령에서부터 이해찬 대표, 네. 심지어 법사위의 간사까지 다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당성을 민주당이 부여했던 거 아닌가요? 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 임명을 못합니다라고 대국민 약속으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토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참 끔찍한 일인 거지요. 지금이라도 그래도 야당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공수처장 중립적 인사, 야당이 동의하는 인사로 하는 것이 예. 여당 인사들이 얘기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입법 문제 얘기해서 요거 하나만 좀 따로 떼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중점 처리 과제로 잡았던 그 법안 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농성까지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 농성장을 찾아가서 회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셨었어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 예, 원내대표께서 검토를 하신 거고요. 네. 또 저희 당도 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을 이미자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 당이 법안을 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이 발의한 거 저도 뉴스를 접했는데 예. 이게 항상 디테일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든 게 다 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형량을 높이고 아무리 엄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 법은 법대로 강화하면서 사용주들에게 그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네. 이 부분을 해도 되겠지만 저희 태안에서 말이지요. 예. 먼저 발전소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죠. 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깊이 의원님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예. 제 태안 지역구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깊이 고민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청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원청자가 있고 하청자들한테 네. 이 오염 작업 구간이 됐던 여러 공정 부분을 이렇게 하청 구조로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하청을 하다가 보니까 낙찰률이 60%, 70%, 80% 아주 저가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가에 낙찰하다가 보니 이 오염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낮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오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하청을 주더라도 인건비는 직접 설계 금액대로 원청에서 빼가지고 원청에서 직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도급 그러니까 물량 어떤 그 대금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제를 해서 예. 원청사가 하청업체한테 나머지 부분은 하청을 주더라도 인건비는 오염 지역에서 들어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계 금액대로 원청 금액대로 주고 여기에 플러스 오염수당 같은 걸 더 준다고 하면 하청의 조건으로 간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의무화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건비만큼 오염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만큼은 정말 설계 금액대로 줘야 되겠다. 그리하면 좋은 인력이 모이고 예.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비교적 이 오염 리스크가 줄지 않겠나. 이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태가 났었을 때 당시 노조에 관계됐던 분들하고도 협상이 아니라 이런 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으로. 예, 모든 것이 법으로만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많이 통과시키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여러 사례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노동자들하고 또 원청사들하고 잘 이 하청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그런 그 구상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 구상을 만약에 그 실현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걸 법으로 의무화할 수도 있고요. 예. 이 시행령 같은 거에서도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또 그 하청 하더라도 하청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 작업 공간은 원청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전 설비의 설치의 문제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원청자의 책임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와 같은 경우는 원청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요청도 해야 되고요.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 만나서 서울시장 출마를 그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김근식 교수도 이걸 부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는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자원이시지요. 예, 학계에서도 알아주고 그리고 상당한 논리와 실행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심은 본인이 하시지 않겠나. 결코 뭐 당이 예. 뭐 여러 의원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다 격려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덕담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김근식 교수를 만나서 출마를 권유하는 그 전 단계에서 비대위원들하고 공유가 됐습니까? 첫째?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생각? 제가 봤을 때 김 의원님께서 덕담 정도 하셨겠지 나가라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닐 거로. 덕담 수준이다. 그럼 예. 이야기를 김근식 교수가 먼저 꺼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저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봐. 이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건넨 게 아니라?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스타일로 봐서 누구를 콕 집어서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당내 경선이 벌어지면 김근식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게임의 장을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만들고 계시죠. 오, 그러면 이 김근식 교수가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이런 표현을 아주 되게 기분 나쁘지는 좀 약간 자가 발전적 성격이 있는 겁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근식 교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네. 좋은 분이니까 경쟁력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 김종인 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언제 하는 겁니까? 보도는 또 오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원래는 일요일 날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패스트트랙이나 국회 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네. 내부에서도 그런 패스트트랙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아마 근간에 짧은 시간 내에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종료됐고 이제 쟁점 법안도 어제부로 일단 처리가 됐으니까 일단 이딴락은 됐다라고 예, 해서 그럼 오늘이나 내일.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 보면은 그래서 그 사과문 내용도 공유가 됐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그러니까 의원님도 보셨습니까? 공유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뭐 중요한 그런 말씀 자료를 한 건 아니고 비대위원장님께서 원내대표한테 네. 그런 내용을 좀 예. 말씀하셔서 이런 아마 구두로만. 예, 원내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적 그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대국민 사과문 내용을 뭔가 보여줬다고 해야 될지 알려줬다고 해야 될지 했는데 이 정도 수위라고 한다면 오케이.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맥락에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내지 탄핵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피해갔기 때문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지난 저희가 권력을 잡고 국가를 경영했었던 10년에 대한 네. 또 국민들한테 잘 섬기지 못하고 또 국민을 잘 받들지 못한 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반성이 분명히 진솔하게 있어야지요. 예. 그리고 그 결과 이 정권을 뺏겨서 예. 지금 민주주의가 다 유린되고 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저는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광의적 개념에서 담겨져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뭐 오늘 결론이 이제 나올 것지 않았더니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이야기 혹시 좀 있었습니까? 무슨 뭐 대처 방법이 있겠습니까? 징계의 자체 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고 그 징계위 자체가 징계받아야 될 사항이고 예. 지금 징계위원들 징계위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거나 지금 친정부 인사로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예. 과연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까? 그러나 당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네. 또 그 과정의 부당성이나
또 합법적이지 않은 이 불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징계의 구성부터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8조도 위반을 했고요. 예. 또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총장이 그 당시 직무 배제됐기 때문에 대검 차장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안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결과 좀 기다려 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